경찰 심리사는 통상 범죄 심리 전문가라고도 하고요. 또는 법정 심리 전문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법정에서 범죄 사실 또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서 심리학적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로 미국에서는 변호사들과 거의 파트너와 같은 지위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는 예를 들면 법적 증거로서 위증 또는 잘못된 증거들을 판단하는, 즉 오판과 관련된 부분에서 심리학적 지식을 통해서 판단하는 이런 어떤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무고한 범죄인들이 이런 법정 심리 전문가들의 활동에 의해서 무죄가 입증된 사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재판관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가해자와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용 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 중간에 서서 실제로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마치 자신이 경험한 것과 같은 어떤 고도의 추상적 판단을 통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관점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판관들 스스로가 자신들은 고립된 섬에 외로운 존재로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따라서 법정 심리 전문가는 재판관의 이런 활동들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연구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범죄 심리, 그리고 그런 어떤 범죄 심리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화된 지식들, 그리고 그런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다룰 수 있는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를 통상 법정 심리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경찰 심리사 이렇게 좀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재를 보시면 범죄 심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범죄 심리를 보면 범죄와 심리, 그리고 범죄 유형별 심리가 있죠. 사실 범죄 심리와 관련된 분야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심리라는 게 있고요. 그 밖에 법의학이라는 게 있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용어들 중에 보면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용어들도 있죠. 전부 이런 어떤 범죄 또는 법과 관련된 영역에서 심리학적 지식을 이용하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루게 되고요. 또 범죄 유형별 심리에서는 각 범죄 유형, 예를 들면 살인, 절도, 강도, 강간 등과 같이 유형별로 심리가 다르다는 점들을 조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강도 사건을 접근한다고 하면 강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하나는 재산적 의미의 범행이 될 수 있고요. 그 강도라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또 더불어서 폭력이 포함되지요. 따라서 단순히 대물적 측면만이 아니라 대인적 측면, 이 두 가지의 심리를 모두 간파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반면에 절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물적인 거죠. 물건에 대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즉 범죄 유형에 따라서도 가해자의 심리가 다르다라는 점들을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수사재판론 부분인데, 사실 수사재판론 부분은 이 심리학을 기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심리학적 지식은 많은데 수사재판은 결국 법학적 지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학적 지식이 매우 약해요. 그런데 법정 심리 전문가는 말 그대로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관련된 영역이에요. 법의 절차, 형사 절차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심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법정과 심리니까 결국은 법학에 대한 기본적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심리라는 영역이 겹쳐졌을 때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법학을 하신 분들은 심리를 모르고 심리를 하신 분들은
법학을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갖춘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형식적인 절차인데 이 영역 안에서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은 심리학입니다. 따라서 법정 심리 전문가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인간에 대한 아주 중대한 판단을 하는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사와 재판 영역을 다루게 될 것인데 이 수사와 재판 영역에서도 역시 더불어서 형사 절차에서 주로 어떠한 내용들이 이 법정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사 단계에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수사 단계에서는 범인이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우길 때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기술들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그런 기술들이 뭐가 있을까요? 면담 기법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강압적인 수사나 고문을 통해서 범죄인의 자백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자백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강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이고. 따라서 이런 자백만 가지고는 이 사람에게 유죄 선고를 할 수 없다는 게 현재 법정신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강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스스로 목을 맬 수 있도록 면담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거죠. 이건 뭐냐? 심리학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신문하는 절차 또는 구술 절차, 그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판사들이 판단을 하는데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판사가 신이냐? 판사는 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오판을 하지요. 사실 이렇게 법조인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때 사실 내가 유죄 판결을 하기는 했으나 나도 확신이 안 서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재판에서 판단을 한다는 것은 한 인간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그 영역에서 판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느냐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이 장에서 살펴보고 그러면 합리적인 방법들은 뭐냐? 이것도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편에 가면 위험성 평가가 있지요. 아마도 법정 심리 전문가들에게 가장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이 위험성 평가입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심리를 판단하는 다양한 검사 도구들을 다루게 될 텐데요. 기존에 알려져 있는 예를 들면 자기보고식 MMPI 검사 도구도 범죄성과 관련된 PD 척도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일탈 성향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가 척도가 있죠. 그런 거 외에도 범죄 유형별, 예를 들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그 밖에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검사 도구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살펴볼 겁니다. 이 교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범죄와 관련된 각종 검사 도구들은 거의 망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검정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실습 과정에서 수도 없이 반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한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게 되셨을 때도 이 도구들은 매우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 또 그만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베이스를 여기서 다루고자 합니다.